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강좌를 맡은 홍지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10번째 강의로 북한의 인구 변동을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주차 강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1인당 GDP부터 살펴본 뒤 이 통계가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갖는 한계를 언급하고 식생활, 영유아 영양 상태, 가계재산과 관련된 여러 지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해서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은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또 국제 비교를 해보면 북한이 저소득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그보다 다소 양호한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북한의 인구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통 사회에서 인구 변동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인구 변동 폭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대 이후에는 인구 변동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근대 사회에서는 사망률과 출산율이 변동하면서 인구 변천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각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문제를 낳는 요인이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구 변동에 대한 분석과 이해는 오늘날 한 사회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국이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5년 혹은 10년 단위로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북한 인구에 대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국제 비교를 해보면 인구 변동 양상이 좀 특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 변동 양상에서 왜 그러한 특수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과정은 북한 사회의 어제와 오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국제 비교 방식으로 북한 인구 구조의 특징을 확인해 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 인구의 변화 양상에서 나타나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할 겁니다. 이어서 북한 인구의 변화 양상에서 왜 보편성과 함께 특수성이 나타나는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인구 변천은 사망률과 출산율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인구 변천의 특수성이 발생하는 원인은 결국 사망률과 출산율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성이 발생하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망률과 출산율의 하락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북한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남북이 통일되면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기도 합니다. 과연 통일에 대해 그러한 기대를 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강의는 저를 포함한 4명의 연구자가 쓴 북한의 인구 변동, 추세, 결정 요인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 내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이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북한 인구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북한 인구 구조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인구 변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 변천은 다산다사, 즉 많이 낳고 많이 죽는 전통사회에서 소산소사, 즉 적게 낳고 적게 죽는 근대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패턴을 따라갔거나 현재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구 변천은 일반적으로 그림에 제시된 것과 같이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전통사회로 인구 증가율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전통사회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의 인구 증가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2단계에는 사망률, 특히 영유아 사망률이 하락합니다. 이처럼 사망률이 하락하는 데에는 보건의료기술의 발달, 여성교육 수준의 향상, 소득 수준 향상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도 출생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에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림에서 출생률과 사망률 곡선의 간격이 인구 증가 크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2단계에서는 간격이 가장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는 출산율도 하락하게 됩니다. 출산율 하락은 영유아 사망률 하락, 여성 교육 수준 향상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사망률과 함께 출산율도 하락함에 따라 3단계에는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됩니다. 그림에서 출생률과 사망률 곡선의 간격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단계에는 출생률과 사망률 모두 낮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구 증가율도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됩니다. 그럼 북한은 어떠했을까요? 북한도 20세기를 거치면서 인구 변천 4단계에 준하는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앞서 북한 인구 변동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지닌다고 했는데 보편성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볼 부분은 북한 인구 변동의 특수성입니다. 이제 어떠한 측면에서 특수성이 나타나는지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1965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조출생률과 조사망률 추세를 5년 단위로 저소득 국가, 중하소득 국가, 중상소득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그림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북한과 가장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고소득 국가의 평균은 제외했습니다. 또 국가들을 소득 수준별로 나누어 비교해 놓은 것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과 인구 변천 단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소득 수준별 국가군은 세계은행이 분류한 것이며 북한은 저소득 국가군에 속합니다. 그리고 조사망률, 출생률이란 개념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각각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와 출생자 수를 의미합니다. 방금 북한은
저소득 국가군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북한의 조출생률과 조사망률 추세는 저소득 국가군의 추세와는 크게 다릅니다. 조사망률은 저소득 국가보다는 중상소득 국가의 평균과 추세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조출생률은 1970년대 빠르게 하락한 이후에는 중상소득 국가의 평균보다도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생률 하락과 관련해서는 조출생률과 함께 합계 출산율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합계 출산율이 출산율 실태 파악에 더 적합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15에서 49세의 가임기 여성, 즉 임신이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의미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 출산율이 1명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합계 출산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림은 북한의 합계 출산율을 소득 수준별 국가군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도 북한은 저소득 국가와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오히려 중상소득 국가들과 유사해 보입니다. 앞서 본 조출생률의 비교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인구 변천 단계를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저소득 국가들은 대체로 인구 변천 2단계에서 3단계로 이동 중이거나 3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4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과 인구 변천 단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특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을 제외하면 저소득 국가 중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림은 세계은행 연구자들이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인구 변천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한 결과입니다. 세계은행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분류했는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의 보너스 이전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인구 변천이 가장 느리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인구 변천이 많이 진행된 국가들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너스란 구체적으로 인구 보너스를 의미합니다. 인구 보너스란 개념이 좀 생소할 텐데요. 인구 변천 과정에서 생산 가능 인구, 즉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 비중이 증가하여 1인당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뜻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국가의 1인당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구 보너스는 인구 변천 2단계가 시작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부터 발생하여 4단계 시작 무렵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인구 변천 단계와 인구 보너스 발생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남색으로 표시된 저소득 국가는 대부분 보너스 이전 단계, 그러니까 인구 변천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너스 초기 단계에 속한 저소득 국가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국가 중 하나는 주로 고소득, 중상소득 국가들이 속한 보너스 후기 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어느 국가일까요? 바로 북한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인구 변천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인구 변천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북한 인구 구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을 소득 인구 퍼즐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원인은 크게 사망률 요인, 하락 요인과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소득 인구 퍼즐은 최근 발생한 현상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특징입니다. 따라서 최근 상황보다는 과거, 특히 1970년대까지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인구 구조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소득 인구 퍼즐 원인 중 사망률 하락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